네, 저는 질의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장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다 주시고 저한테는 의사진행 발언 안 주셔서 제 발언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본회의장에서 특전사와 방첩사 중에 방첩사의 답변이 의원 간에 상당히 모의 연습을 하고 나온 것 같다. 매우 매끄럽다. 만약에 이게 발각되면 가차없이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방첩사의 합수본부 관련해서 2월 13일 날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요. 14일 날 3급 비밀이라 제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17일 날 대면 설명을 요구했고요. 19일 날 방첩사 대면 설명 받았는데 그날 대면 설명 오면서 어떻게 시간이 맞아서 추미애 의원님실도 같이 보고를 드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추미애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당한 답변이고 대면 설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만약에 매끄러운 것이 모의 연습한 것처럼 느껴지셨다면 저는 너무 상식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공수 여단장님 나오십시오. 네. 곽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공소장을 보면은 12월 4일 날 00시 20분경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공수 여단장님은 좀 전에 오전에 00시 50분에서 1시 사이에 그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셨다고 하면서 특전사령관이 끌고 나와라 이렇게 말했다고 대답하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 이거보다 그 전에 일공수 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일개대되는 국회의사당으로 일개대되는 의원회관으로 보내서 건물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퇴장시켜라라는 지시를 받았죠. 최초에 받았습니다. 그 시점이 몇 시인가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그죠? 포함폰을 받았습니다. 자, 곽 전 사령관은 실제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일공수 여단장한테 지시를 한 게 아니라 계엄 선포가 되기 전에 제가 확인한 거는 21시 40분경에 일공수 여단장한테 국회에 출동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00시 20분에 의원회관에 있는 인원을 내보내라고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해서 뭐 그동안 여러 번 나왔지만은 우리 앞에 계신 김병기 의원님 인터뷰에서도 왜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냐, 정족수를 못 채우게 그러냐 했더니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유추할 수 있지만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는지는 뭐 지시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의결 정족수 관련 사항은 없었다고 말을 하다가 2월 4일 날 국조특위에서는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지시했다고 진술을 바꿉니다. 두 번째, 12월 10일 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특전사병력이 국회로 들어가는 중간에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랐다고 진술을 합니다. 1여단장 진술에 의하면 이미 계엄이 신포되고 난 직후에 의원을 끌어내렸다고 아까 말했는데 그 직전에도 이미 했어요. 특전사령관은. 근데 그거를 그 뒤에 숨어서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같은 날인 12월 10일 모 매체와 인터뷰에서는 장관이 아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월 22일 1차 청문회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파하고 참모들과 논의하는 내용이 지통실 마이크를 통해 예하부대에 전파되었다고 했는데 차량에는 VTC 화상 시스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스피커폰을 통해서 지시사항이 전파되었다는 말은 틀렸어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1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707 특임단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니까 유리창을 깨서라도 들어가라.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비화폰으로 특전사령관한테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자, 1여단장 이와 같이 특전사령관의 지시사항을 지통실에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스피커폰으로 들은 게 아니고 곽 전 사령관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비화폰으로 직접 지시를 받았죠. 네, 그 차량 화상회의가 나오는 그 스피커가 있는 차량은 6번에 없습니다. 6번에는 그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곽 전 사령관 같은 군인으로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여러 번 진술이 반복되고 변하고 오염이 되면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은 제가 여기서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을 입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명령에 복종했다면
그 명령이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지시였다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장군식 돼가지고 부하들 뒤에 숨어서 마치 부하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해서 책임감 있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일공수 여단장님 동의하십니까? 그 저한테 1분만 시간을 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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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피커로 들었다라고 이렇게 전 사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측해 본 건데 그 사건이 일어난 며칠 후에 사령관님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이제 자료 제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황일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령부로 제출했는데 사령관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느 부분은 내가 말한 것 같지 않은데 그걸 좀 빼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상황 장교들이 작성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아마 적혀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사령관님께서 회의할 때 마이크를 켜놓으셔서 일부 단어나 문장이 상황 장교들이 들어서 적어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사령관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삭제하면 실무자들이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좀 이렇게 혼동을 하셔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아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